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포츠를 재밌게 만들어줄 한강스포츠입니다. 스테이지 12는 사이먼 예이츠의 브레이크어웨이 성공으로 스테이지 우승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GC 라이더들 간의 경쟁보다는 스테이지 우승 경쟁 위주로 지나갔었는데요. 줄리앙 알라필립은 여전히 옐로 저지를 지키고 있었고 이후 스테이지부터는 본격적인 GC 경쟁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스테이지 13은 포에서 치러지는 27.2km의 타임 트라이얼 시합입니다. 평지에 가까운 이번 코스는 약간의 경사가 있는 작은 어필이 있었지만 평지로 된 부분이 더 많았기 때문에 역시 파워 있는 타임 트라이얼리스트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진실의 경지라 불리는 타임 트라이얼, 누구의 도움도 없이 선수 개개인의 체력과 정신력으로 코스를 달려야 되는 시합인데요. 출발 순서는 종합순위의 역순으로 각 1분 단위로 선수들이 출발하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여겼었던 로한 데니스 선수가 없어지고 순수 타임 트라이얼리스트들은 이전에 있던 스테이지에서 도움 선수로 핏발리다 버려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스테이지는 GC 선수들에게 스테이지 우승 가능성이 더 높아 보였습니다. 이날 가장 먼저 출발한 선수는 완티그룹 고베르의 유언 오프레드 선수, 브레이크어웨이에 열심히 참가했던 선수죠. 언젠가 스테이지 우승을 노릴 날이 올 것입니다. 독일 타임 트라이얼 스페셜리스트인 윤보비스마의 토니 마틴은 이전 스테이지에서 너무 힘을 쏟은 나머지 기록이 41분 45초로 기록하면서 165명 중에서 163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토붕어를 기대했는데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사람들을 놀래킨 선수는 데케징크 퀵스텝의 카스퍼 아스그린이었습니다. 올해 덴마크 타임 트라이얼 내셔널 챔피언이기 때문에 덴마크 국기가 그려진 저지를 입고 달렸고요. 1995년생의 카스퍼 아스그린은 이전 스테이지 내내 토니 마틴과 함께 펠로톤 최선두에 달리면서 브레이크어웨이 킬러로 활약했었죠. 기록은 35분 52초를 기록하면서 꽤 오랫동안 핫시트에 앉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높이 올라선 선수가 바로 로토스텔의 토마스 데엔트 선수였습니다. 역시 브레이크어웨이를 잘하면 독주 실력이 좋아야겠죠. 35분 36초로 피니시하면서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핫시트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스테이지에서 가장 아쉬웠던 장면은 바우바너트의 퇴장이었습니다. 타임 트라이얼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보여줬던 윤보비스마의 바우바너트는 많은 기대를 받으며 빠른 속도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피니시 1.2km 남은 지점에서 급한 코너길을 돌다가 베리어에 자전거가 걸리면서 낙찰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아프게 넘어졌던 바우바너트는 해설자들의 비명과 함께 경기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앰뷸런스에 실려간 바우바너트. 윤보비스마 공식 사이트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부상이며 근육이 찢어지는 바람에 바로 수술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즌에 복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지만 바우바너트는 근성으로 다시 일어나 다시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GC 라이더들이 출발할 순서가 오자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프랑스의 가장 큰 기대주인 티보 피노는 이번 스테이지에서 시간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상위권에 진입했고요. 윤보비스마의 스티븐 크레스피, 트랙세가 프로의 리치 포트, 퀵스텝의 엘링 마스도 좋은 기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비스타의 나이로 퀸타나와 이네오스의 에간 베르날, 아스타나의 야쿠프 부상도 예상외로 선전하면서 큰 시간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합순위가 낮은 에이지2R의 호명바우드는 이번 타임 트라이얼에서도 좋지 못한 기록을 남겼는데요. 미첼튼 스컷의 아담 예이츠, UA팀 에미리츠의 댄 마틴 역시 시간을 잃으면서 이번 뚜르드 프랑스에서는 강제적으로 공격적인 어택을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EF 에듀케이션 퍼스트의 리고베르트 우라는 오랫동안 핫시트를 지킨 토마스 데엔트와 단 0.28초 차이로 들어오면서 거의 핫시트를 빼앗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스테이지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뽑힌 게라인트 토마스. 게다가 과연 옐로 저지를 방어해낼 수 있을 것인지 종합순위 1위의 줄리앙 알라필립 순서였습니다. 게라인트 토마스는 역시 어마어마한 타임 트라이얼 실력을 보여주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달려나갔습니다. 중간 타임 스플릿 구간의 기록들을 다 깨부시면서 단숨에 가상순위 1위로 올라선 게라인트 토마스. 하지만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되면은 이것을 이변이라 부르게 되죠. 진짜 이변은 줄리앙 알라필립이었습니다. 첫 번째 타임 스플릿 구간에서 게라인트 토마스보다 6초 빠른 시간으로 통과했고 그 뒤의 구간에서도 꾸준히 6초 더 빠른 기록으로 달렸습니다. 게라인트 토마스는 토마스 데엔트보다 21초 더 빠른 기록으로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1위 자리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에 달린 줄리앙 알라필립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으면서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타임 스플릿 구간을 4초 차이로 통과하면서 이제 나머지 평지 구간에서 게라인트 토마스랑 거의 비슷한 기록이 나오겠구나 생각했지만 피니시를 넘을 때는 무려 14초 앞선 기록으로 통과하면서 보는 모든 사람들이 소름 돋는 기록을 받게 되었습니다. 27.2km 구간을 평균 속도 46.6km로 달려서 정확히 35분 00초에 피니시를 하게 된 것인데요. 오히려 이번 타임 트라이얼 시합에서 시간을 잃으면서 옐로 저지를 벗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던 줄리앙 알라필립은 큰 시간 차이를 벌려내며
옐로 저지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스테이지 우승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줄리앙 알라클립은 그동안 GC 성향의 선수도 아니었고 타임 트라이얼에서 주목받을 만한 결과를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과연 옐로 부스터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매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요. 1989년 롤랑 피뇽을 마지막으로 옐로 저지를 입고 뚜르드 프랑스 스테이지 우승을 거머쥔 30년 만의 주인공이 되었고 1909년 7월 19일 100주년이 되는 오늘 프랑스인의 옐로 저지를 지켜낸 줄리앙 알라클립이었습니다. 이렇게 줄리앙 알라클립은 스테이지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고요. 종합순위는 많은 변동이 생기면서 더욱 경량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압도적인 우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거 약방거 아니야? 그런 소문이 날 수밖에 없죠. 이번 경기가 끝나자마자 도핑에 대한 이슈가 나왔고 나는 내 방식대로 자전거를 타고 있을 뿐이다. 웃기지 마라! 이런 말로 답을 내놨습니다. 스테이지 14는 본격적인 산악 구간 경쟁이 시작되는 날로서 다르브에서 뚜르말레로 향하는 117km의 산악 코스입니다. 뚜르말레는 뚜르드 프랑스에서 가장 중요한 어필 코스인데요. 산악 전문 도움 선수들이 브레이크어웨이를 먼저 떠날 것이며 GC 선수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라이딩 하세요. 감사합니다.